이 방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에 의해 MBC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정을 받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연설 내용은 MBC와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문성근입니다. 제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방송을 중단한 것이 지난 5월이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반년 만에 다시 만나뵙습니다. 요즘 한국 영화 참 좋아졌죠. 7, 80년대까지만 해도 나 한국 영화 안 봐, 돈 아까워,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가 사라졌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할리우드 영화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한국 영화만 유독 발전하니까 외국 영화인들이 우리에게 비법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비법은 표현의 자유입니다. 7, 80년대 권위주의 정권 때는 검열 때문에 도대체가 영화를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87년 6월 항쟁 이후에 92년, 97년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점진적으로 민주화되면서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과 돈이 영화계로 몰려들면서 드디어 꽃을 피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배우이자 방송인입니다. 배우가 특정 정치인을 위해서 나서는 게 그다지 곱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정치 때문에 속 썩고 또 정치 때문에 실망하는 일이 많으니까 시선이 고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워낙 자리를 잘 잡았고 또 애착도 커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배우이기 이전에 이 나라 국민입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 때문에 늘 갈등하는 40대 중년의 남성입니다. 뭐랄까 정말 달라져야 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시기를 그냥 입 다물고 지나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지난해 봄에 노무현 후보를 만나서 돕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선 또 낙선. 그러면서도 소신을 지키고 정직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사람 노무현.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뚜벅뚜벅 한 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에서 선거에 나가서 4번이나 떨어지면서도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면서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듯 하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노무현 후보는 지역 대결 정치를 끝내자고 합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저 제왕정 보스에게만 충성하는 구시대의 낡은 정치, 이를 새로운 정치로 바꾸겠다고 얘기합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우리 국민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라고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이속을 챙기는 권력 앞에 매일매일 가슴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참고 견디면서 오로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다 바쳐왔습니다. 월드컵 축구 4강은 선수나 감독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돼서 거리에서 열광적으로 응원을 펼치면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제 국민이 힘을 합쳐서 국민에게 헌신할 대통령을 만들어낼 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무엇보다 깨끗한 대통령, 부패를 척결하는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부패를 척결할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당의 뿌리가 어디죠? 그 전에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이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밝혀진 것만 각각 7, 8천억씩 해먹었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의 핵심인 민정계 사람들 다 그 돈 받아 정치한 사람들입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으로 IMF를 부른 게 한나라당입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패를 척결한다고요? 속아 웃습니다. 이회창 후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풍, 안풍, 병풍에 최근 기양건설까지 무언 부패 의혹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나라당이 97년 대선 직전에 국세청 차장을 동원해서 160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모금한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는 것이 세풍입니다.
만약에 이회창 후보가 떳떳하다면 미국에 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하루빨리 귀국시켜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마땅합니다.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체중 문제로 군대 가지 않은 병풍은 어떻습니까? 특권층이라고 자식을 군대에 보내지 않는다면 누가 귀한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거기에다 안풍이란 건 또 뭡니까? 이회창 후보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있을 때 안기부 예산 1,100억 원을 선거 자금으로 가져다 쓴 의혹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국민들이 나라 지키라고 낸 세금을 자기들 선거에 쓴 것입니다. 또 며칠 전에는 부천의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회창 후보 부인은 기양건설로부터 10억 원, 이회창 후보 동생과 측근은 세경진흥으로부터 22억 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수표 번호까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는 모른다고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구멍가게 주인이라면 때로는 종업원에게 돈통까지 포함해서 가게를 몽땅 맡겨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종업원을 뽑으면서 무엇을 먼저 보나요? 정직한 사람인가를 보죠. 혹시 다른 가게에 있을 때 돈을 훔친 적은 없는지 알아보시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회창 후보처럼 여러 가지 의혹이 주렁주렁 매달린 청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시겠습니까? 노무현 후보는 지난 3, 4월 경선부터 언론을 통해서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디 부패 의혹 단 한 가지나 나왔습니까? 부패는 과거에 부패한 적이 없는 사람만이 척결할 수 있습니다. 노 후보는 주변에 신세진 사람도 없습니다. 계보도 가신도 또 측근도 없습니다. 재벌돈, 검은 돈 받지 않고 국민 성금으로 희망돼지 100만 개 모아서 선거 치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냐? 그런데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유세장마다 희망돼지 저금통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더 이상 부패한 정치는 싫다. 지역 감정으로 움직이는 정치는 싫다. 가신 측근이 움직이는 정치는 싫다. 밝은 마당으로 나와라. 화해와 사랑이 있는 사회를 만들자.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자.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 11월 15일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의 차기 정권에 대해서 그간의 경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또 북한과의 관계 진전도 앞으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무디스는 차기 정권이 청개구리식으로 무조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뒤집어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까. 특히 한국 신용 등급 결정할 때 3분의 1의 비중을 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5일이면 노무현 정몽준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앞서던 시점에서 무디스가 이런 경고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남북 관계의 안정이 한국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겠죠. 예를 들면 남북의 철도 연결은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유럽까지 철의 실크로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경제적인 이득도 있지만 또 한반도에 러시아, 중국, 일본의 경제적인 이득을 엉켜들게 해서 전쟁을 방지하자는 목적도 있습니다. 94년도에 북한의 핵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남한에서도 100만 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강경책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자 타임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당근보다 채찍을 선호하면서 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원조를 중단하겠다는 이회창 후보의 정책은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타임지는 이를 두고 끝장보기식 노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벼랑 끝 전술과 이회창 후보의 끝장보기식 노선이 맞부딪힌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회창 후보는 불안한 사람입니다. 남북 긴장과 대결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남북 관계가 불안해집니다.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재벌과 특권 측만을 비호하니까 노사관계가 불안해집니다. 지난 12월 3일은 IMF 국난 5주년이었습니다. 정경유착과 부패 정치와 관치금융이 불러온 IMF였습니다. 그 IMF를 불러온 게 한나라당 아닙니까? 노무현 후보는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긴 말 할 것 없습니다. 주식시장의 주가지수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과 주가지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 경선으로 노풍이 불던 지난해 봄에 주가지수는 8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던 여름과 가을에는 500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다시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노무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가는 안정적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정에 가장 민감한 증권시장이 이회창 후보가 뜨면 불안해하고 노무현 후보가 뜨면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냉철한 국내외 주식 투자가들은 노무현 후보를 남북 화해와 교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사람, 노사 화합을 통해서 경제를 안정시킬 사람, 지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통합으로 우리 국민들의 역동성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낼 사람으로서 노무현 후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버지는 문익환 목사입니다. 94년에 77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76년 유신이 절정기였을 때 유신헌법을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쓰고 구속된 이래 6번 감옥에 가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17년 중에서 12년을 감옥에서 사셨죠. 아시겠지만 정치범에게는 난방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머리맡에 물이 10cm, 15cm씩 그대로 얼어 있습니다. 그런 방에서 칠순 노인이 담요 몇 장 가지고 맨몸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살아 생전에 가장 가슴 아파하셨던 일이 87년 6월항쟁 이후에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분열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실패, 4.19의 좌절, 그리고 87년의 분열이 건국 이래 3대 비극이라면 87년에는 문 목사도 직접 관계된 일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프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다시 추스리는데 작은 힘이나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노무현 후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87년 분열과 90년 3당 합당으로 정치의 지역 대결 구도가 더욱 악화되는 동안 그는 조금도 비켜서지 않고 이에 도전해온 유일한 현실 정치인입니다. 이번이 분열을 끝내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영원히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노무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시인 김정환이 저에게 왜 노무현을 지지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감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답했더니 알았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다. 이러더군요. 누구나 정의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성이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CF에서 눈물 흘리는 노 후보 보셨죠? 저는 이회창 후보에게서 힘없는 사람을 향한 연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노무현 후보가 온갖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정의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지난 1년여 노무현 후보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나이 어린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만은 참 노 후보 뭐랄까 도가 트였다고 할까요? 정말 큰 인물이 되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3, 4월 경선 때 하늘 높이 치솟았던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민주당 안에서 흔들리면서 겪었던 아픔이 끝내는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잠재워버릴 정도로 큰 인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했나요? 아마도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치 얘기도 재미있어질 것 같습니다. 환히 웃으면서 정치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때쯤 저도 정치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노무현 후보를 볼 때마다 정말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가정, 평범한 시절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희망으로 떠오를 수 있었을까? 우리 서민들은 권력이나 빽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얼마나 많이 또 크게 좌절해 왔습니까? 그가 만약에 이회창 후보처럼 떵떵거리는 집안의 자식이거나 또는 비단길을 걸으면서 출세해 왔다면 저는 그에게 아무런 감흥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굳은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노무현 후보를 보면서 솔직히 연기라도 전 저렇게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전국 대학가를 다니면서 2002년은 우리 민족사의 최대 위기이며 호기이다. 제발 너희들 투표에 참여해라. 이렇게 호소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 떠서 참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너 정치하려고 그러지? 국회에 출마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 국회에 출마할 생각 없습니다. 제 체질이 정치인과 맞지 않아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믿지 않으시는데요. 저 진정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제 본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등록일 전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죠. 근데 역대 선거에서 보면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투표 결과에서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습니다. 노무현 후보 5%에서 10% 앞선 것이 마지막 여론조사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인은 위대합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위대한 드라마 한 편을 이 땅에서 연출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놀랄 위대한 드라마가 이제 마지막 장면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훗날 이 드라마를 두고 세계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정말 한국인이 아니었다면 찍을 수 없는 드라마였다. 이렇게 말이죠. 새로운 정치, 떳떳한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12월 19일 여러분이 결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